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글 교사를 준비하고 있는 장창훈 작가라고 합니다. 네, 오늘부터 한글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저도 배우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면 저도 촬영하면서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도 받고 저도 여러분들께 영상 촬영하면서 도움을 받는 그러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께서 이 한국어 배우는 게 정말 어렵죠. 근데 알아야 될 게요. 읽기, 쓰기, 그다음에 듣기, 말하기 공부할 때 읽는 거하고 말하기 또 듣기 이것을 각각 네 가지 과목을 따로따로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미술하고 음악이 다른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미술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음악을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두 개 다 예술 과목이에요. 근데 음악은 음악대로 해야 되고 미술은 미술대로 해야 돼요. 서로가 귀하고 눈과 입이 다르듯이 말하기는 입이잖아요. 듣기는 귀거든요. 그리고 눈은 이끼거든요. 이게 세포가 다 달라요. 뇌는 하나인데 이 시각세포하고 청각세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세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연습을 해줘야 돼요. 말하기 할 때는 입에 있는 세포들이 활동을 하겠죠. 읽기 할 때는 눈에 있는 세포들. 말하기, 듣기 할 때는 귀에 있는 세포가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청각세포가. 이것을 각각 훈련을 안 하면 발달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읽기 훈련과 듣기 훈련을 각각 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 날 딱 겹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글은 특히나 말하는 소리 글자하고 쓰는 이 문자가 사실은 너무 달라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발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한글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뭐 존칭어법 있고 뭐가 있다는데요. 사실은 그거보다도 발음할 때 언어가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사가부터 달라지고요. 이걸 외국인들이 배울 때요. 진짜 어려운 문자 체계가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 문법 자체가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좋죠. 딱 그 한자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건데 그 나중에 또 차근차근 한자에 대해서도 쉽게 설명해 줄 부분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사분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께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분들도 스스로 언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무조건 어학당만 다닌다 해서 1년 개긴다고 해서 거기서 뭐 언어 실력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도전하고 말하고 깨지고 엎어지고 부딪혀보고 커피도 사 먹어보고 중국집에 전화해서 짜장면도 시켜 먹어보고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뒤밀어보고 질문도 해보고 그러면서 한국어가 늘어나고 친구도 사귀어보고 뭐 못 사귈 거 뭐 있습니까? 뭐 베트남이든 또는 뭐 흑인이든 뭐 그 인종 차별을 안 합니다. 한국 사람들 마음씨 착하게 언어적으로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대화 상대 돼주고 상대방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언어로 서로 소통하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열린 마음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업을 진행할 때 세 가지 방법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문법 요소를 그러니까 배워야 될 것을 먼저 제시를 하고요. 그것을 연습을 하고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단계에서 흔히 이제 착각을 하는 게 연습 단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할까요라는 걸 배울 때 연습 단계와 역할 단계를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이 활용 단계를. 연습 단계는 학생들이 계속 무한 반복하는 연습 단계. 이것을 많이 해줘야 돼요. 이것을 해준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데 이 활용편은 이제 역할극 이런 거거든요. 여기에서 그걸 연습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역할극이나 이런 걸 할 때는요. 개인한테 말할 기회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잘하는 애들은 계속 잘하고 못하는 애들은 계속 못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연습은 누구나 다 혼자서 계속 말할 수 있거든요. 떠들 수 있거든요. 참새처럼. 그래서 이 연습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시 단계에서 정확히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해 줘야 돼요. 그리고 연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도 이 연습 시간에 많이 할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활용을 들어가야 돼요. 연습이 빠진 활용은 의미가 없어요. 그럼 못하는 애들은 계속 못하고 헤매게 됩니다. 그런 수업은 교사를 위한 수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습이 너무 중요하다. 연습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 문법을 어떤 배워야 될 이 짧은 문장이든 뭐를 제시를 하고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것을 학생이 계속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활용편으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서 활용편을 갖다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도 이걸 배웠거든요. 한 7가지 정도. 그 요리도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갈치를 사왔어요. 그럼 그걸 갈치를 조림을 해서 먹을 수도 있고 갈치를 구이를 해서 먹을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공을 가지고도 야구를 하기도 하고 공을 가지고요. 뭐 축구를 하기도 하고 농구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거든요. 그 언어 게임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한 가지만 고집하는 것은 어떤 재미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밌게 하려면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학생들에게 이 마음을 들뜨게 하고 수업 분위기를 새롭게 하면은 지루하지 않고 학생들도 금방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역할극입니다. 역할극은 잘 아시죠? 연극이죠, 연극. 뭐 예를 들어서 치과에서 이빨 치료하면서 이빨을 갖다가 뭐 치료하는 거. 이빨이 어디 충치가 있어요. 그러면 충치, 치아, 그다음에 의사, 간호사 엄청난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아프십니까? 뭐 이렇게 그런 것들. 그다음 마취 하겠습니다. 그런 단어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뭐뭐 할까요? 이런 기본 문법을 가지고 이런 단어들도 넣어 가지고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A는 간호사고 B는 의사고 C는 환자라고 했을 때 그냥 역할만 줄 게 아니라 복장을 입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의사로서 뭔가 그런 뭐 청진기랄지 그런 도구 하나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그 분위기가 한층 재밌고 그리고 더 집중도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는 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역할극을 할 때는 소품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품. 뭐 옷을 사는 옷가게 매장을 연출한다 할 때는 옷을 갖다 놓고 실제로 팔게 해야지 그냥 파는 멘트만 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뭐 편의점에서 그런 손님과 알바생의 어떤 그런 위치를 한다 할 때 실제로 물건을 사게 해야 돼요. 물건을 사다 놓고 새우깡, 통조림, 담배, 술, 와인 이걸 갖다 놓고 실제로 주고받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재밌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게임하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어 게임하기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이 귓속말하기 게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미리 딱 적어놓고 A4 용지에다가 그걸 접어가지고 넣어놓고 뽑기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팀은 두 팀으로 나누는 거예요. A팀, B팀. 그리고 A팀의 제일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뽑습니다. 뽑고 나서 그 문장을 보고 그 뒷사람한테 귓속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한 6명이 돌아가잖아요. 그럼 제일 끝에 사람이 그걸 말을 해서 그 문장이 얼마나 맞는지. 그러면 말을 하면서 말하기와 듣기가 연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학생들끼리. 그리고 뭐 틀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들에 있어서 뭔가 부담감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언어 게임, 말하기 게임이 이 학생들의 그 입을 열게 하는데 굉장히 좋고 수업 분위기도 굉장히 부드러워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언어 게임으로는 뭐 장소 맞추기 게임, 과일 맞추기 게임, 단어 게임이죠. 이것은 이제 한 명이 그 단어를 뽑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질문을 던져서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소를 맞추겠습니다 했을 때는 미리 정해진 단어들 중에 뭐 식당, 병원, 편의점, 뭐 호텔, 교회, 놀이터, 뭐 카페 이런 종류를 단어를 다 넣어놓고 학생이 뽑습니다. 뽑은 다음에 학생만 알겠죠. 만약 경찰서를 뽑았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학생은 그걸 알고서 이제 그걸 주머니에 넣어놓죠.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이 이 학생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먹는 곳입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학교를 염두하고 물어본 질문이죠. 그럼 거기서 소변을 보나요? 아니요. 그러면 영화를 봅니까? 아니요. 예배를 봅니까? 아니요. 그러면 범죄자를 잡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파출소요? 아닙니다. 그러면 경찰서요? 네, 맞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언어 게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과일 이름 맞추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주제를 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과일 이름 맞추기 이렇게 하나로요. 뭐 장소 이름 맞추기, 또는 연예인 이름 맞추기, 영화 제목 맞추기, 뭐 이렇게 정해주면 나라 이름 맞추기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약속 정하기 게임입니다. 서로 스케줄 잡는 건데요. 이것은 2명씩 짝을 이룬 다음에 이 각각 그 스케줄을 일주일 스케줄 표를 두 학생한테 주고 스케줄을 오전 오후로 이렇게 딱 나눕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약속을 서로를 잡아줘요. 뭐 A는 월요일 오전에는 약속이 있고 수요일 이렇게 한 70%를 약속을 다 잡는 거예요. 이쪽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도 50%씩 서로 잡아준 다음에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제는 영화 보러 가기, 그 다음에 뭐 여행하기, 또는 뭐 다른 거, 뭐 등산하기 이런 것을 하면서 A가 묻는 거죠. 여행을 함께 가고 싶은데 어떻게 시간이 어떠세요? 그러면 B는 여행요 좋죠. 뭐 근데 어디로 가시려고요? A가 여행 혹시 뭐 경복궁이나 아니면 어디 뭐 저쪽 동해안이나 뭐 드라이브 차를 갖고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A가 정말 좋은데요. 그러면은 뭐 시간이 어떤 시간이 좋을까 하면 서로 맞춰보는 거예요. 금요일 오전 어떠세요? 그러면 여기는 안 되거든요. 금요일 오전에. 그럼 저는 그 시간이 안 되는데 다른 시간은 어떨까요? 그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이게 약속 정하기, 정보 교환하기입니다. 네 번째, 전신반응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엉덩이로 이름 쓰기 게임이에요. 이것은 A4 용지에다가 갖다 주고 학생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리고 상대방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쓰는 거예요. 노래를 해주세요. 엉덩이로 이름을 써주세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또는 교실 밖에 나가 운동장을 돌아주세요. 오리걸음으로 5분을 걸어주세요. 창문을 열고 함성을 질러주세요. 이런 걸 딱 해준 다음에 그걸 접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하나씩 뽑습니다. 그 뽑히면 그걸 딱 읽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읽기 훈련도 되고 쓰기 훈련도 되고 그 다음에 말하기 훈련도 되고 다 되죠. 이런 게요. 그래서 이것은 전신반응법인데 이걸 하면서 학생들끼리도 친목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상담하기, 문제 해결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서로 이것도 짝을 이룹니다. 2명씩. 그래갖고 여러 가지를 해보는데 주제를 먼저 정해줘야 됩니다. A 학생은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헤어졌어요. 그러면 B 학생은 A라고 헤어진 이 학생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또는 시험에 떨어졌어요. 또는 공부가 하기 싫어요. 또는 시험 성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또는 친구하고 심하게 싸웠어요.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아파서 입원을 했어요. 그럼 문병을 해서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 뭐 토닥토닥 해주는 거. 그래서 뭐 상담하기 또는 설득하기, 거절하기도 연습하면 좋습니다. A가 B한테 나 돈 10,000원만 꿔주세요. 그럼 B는 싫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뭐 부드럽게 돈을 꿔주고 싶은데 내가 아직은 돈이 지금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한달지 뭐 여러 가지 좀 둘러대는 표현. 그리고 나도 지금 쓰기가 너무 빡빡한데 아니면은 나도 돈을 꿔야 될 형편인데
혹시 너가 2만 원만 더 꺼주라 라고 한달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말 표현법을 익히는 겁니다. 그리고 수긍하기, 대꾸하기, 사과하기, 뭐 화제 전환하기 이런 것도 다양하게 주제를 주고 연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6번째로 인터뷰하기 이것도 참 좋습니다. A는 기자 역할, B는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 만약 B가 꿈이 경제인이라면 자기 경제 회사를 설립해갖고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럼 A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수성가할 수 있었습니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회사는 뭐 어떤 상품을 팔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뭐 이 세 가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인터뷰하고 그걸 영상으로 딱 촬영한 다음에 서로 보는 겁니다. 다음에 7번은 여행 가이드. 여행 가이드는 이제 아프리카라고 하면 아프리카 학생들이 하면 아프리카를 어떻게 외국인에게 소개할지. 그래서 아프리카의 명소 10곳 또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소개하기. 뭐 동네의 뭐 유적 또는 전통, 그다음에 동네의 유명한 명물, 그리고 뭐 역사, 인물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8번째로는 말잇기 게임이 있습니다. 이거 말잇기 게임 우리나라에도 있죠. 이렇게 병원 그러면 뭐 원장, 뭐 장님 뭐 이런 게 있는데 외국인으로서는 말잇기 게임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한 30개 정도 단어를 앞에다 딱 써놓는 겁니다. 미리. 근데 이걸 선별을 해가지고 뭐 30개에서 뭐 50개 정도 선별을 하되 서로 뒷글자가 이어질 수 있는 글자들을 잘 찾아가지고 학생들이 외워야 될 단어들을 중심으로 일상생활 단어들을 중심으로 딱 적어놓고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말잇기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학생들은 그걸 쓰면서 들으면서 보면서 들으면서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낱말을 외울 수가 있습니다. 계속 모르는 단어도 말하다 보면 금방 외워지게 됩니다. 뜻을 몰라도 말을 하다 보면 친근해지고 그것이 들리면서 그 뜻을 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말하게 하는 것, 단어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잇기 게임에서는 5에서 10초 정도 이제 제한 시간을 두고 그걸 딱 보고 병원 하면 원자로 돼 있는 앞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딱 말하는 거죠. 여러 가지를 중간중간 섞어 놓는 거예요. 네, 이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과 이 수업 활동할 때 어떻게 문장과 단어를 연습할 것인지 8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한글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한글의 그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